이렇게 소개를 받은 조갑재입니다. 지금 저는 조갑재닷컴과 유튜브 조갑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좋은데 저 아래에서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나 이 기념관이 근사해졌어요. 최근에 이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돈도 좀 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하니까 첫 느낌이 이제 생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기념관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 사람이 모인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려면은 건물만 덩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여기 도서관이 있으니까 또 여기 오면 편하게 아마 머지않아 여기 커피숍에 하나 열릴 것 같은데 와서 또 이 주변 산책도 하고 이 놀이공간, 모이는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관과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수료를 하더라도 항상 주변에 이 기념관을 많이 좀 선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전시한 이거는 세계적인 기념관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세계적인 기념관입니다. 왜 제가 세계적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20세기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정치 지도자는 달리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미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라인강의 기적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든 한강의 기적이 라인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진짜 기적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란 말은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된 독일이 나치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고 미국과 동맹이 되고 하면서 반공의 보루로 그리고 나토에 들어가서 다시 재무장을 하고 유럽 문명의 한 성원으로서 복귀를 한 다음에 경제를 재건을 했어요. 왜 재건할 수 있었느냐?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데서 재건하는 것은 쉽습니다. 불모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재건이 됩니다. 아무리 공장이 부서져도 기술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1961년 대한민국은 황무지였습니다. 거기서 이런 근사한 문명을 건설했다는 점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라든지 혼자 있는 사진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좀 외로운 느낌이 안 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에서 외로움을 못 느낍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 결연한 의지도 느낄 수가 있지만은 뭔가 혼자 박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또 처연한 느낌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시나 이 마포구청이 박정희 동상을 못 세우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외로운 증거 아닙니까? 세종대왕 기념관에 세종대왕 동상 못 만든다? 그러면은 해군 들어
군함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외로우냐? 외롭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파 정권은 최근 70년입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은 600년입니다. 조선조의 이 주자학적 양반 정치, 이게 지금 좌파 정권하고 똑같습니다. 그 생리가.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생각이나 역사적 전통이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기에 딱 적당한 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저런 변종 공산주의가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져도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민족성에 맞는 정권입니다. 북한이. 맞는 정권이에요. 이승만, 박정희가 건설한 이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의 생리에, 민족성의 생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아직도 약한 것이죠. 70년 내린 뿌리와 600년 내린 뿌리가 어떻게 강합니까? 지금 한국의 좌파가 왜 강하냐? 바로 600년의 역사를 가진, 생리를 가진 토양 위에서 저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좌파가 사실은 한국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이제 집권까지 했으니까 저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이게 다 역사와 민족성과 우리의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성취를 하고도 이 고향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가는 이미 나 있지만은 그래서 외롭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왜 또 외로우냐?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외로운 거죠. 한국에서는 군인을 숭상하던, 군인을 존경하던 시대가 있었고 군인을 멸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 그 다음에 고려까지만 해도 자주국방 의지가 살아있어가지고 군인을 존경하고 군인을 알아주고 군인이 집권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가 조선조의 이념이 됨으로써 군인은 멸시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로지 산업공상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자가 양반 아닙니까? 양반. 과거시험 합격자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공리, 공론을 앞세우면서 그런 점에서 지금 좌파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사부시하지 못하고 경제에는 무능하고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과학기술을 멸시하다가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국력이 쇠잔해가지고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조선조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무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힘이 없으니까 고려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고려도 힘이 없으니까 조선조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망하면서 나라가 이민족으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최악이죠. 그런 속에서 군인들이 반짝하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이 한 90년 계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군인이 집권한 것은 5.16, 약 790년 만에 처음입니다. 79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옛날 이 양반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가지고 군인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군인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군인은 혁명을 하면 안 된다. 군인은 민간인을 지휘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문민 우위 내지 문민 독재적 가치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특히 유럽 역사를 보면은 다 군인이 주도한 역사입니다. 유럽에서 왕들은 다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시저 군인 아닙니까? 몰트케 다 군인이죠. 유럽 여행을 해보면은 동상이 많은데 동상의 반은 아마 다 군인일 겁니다. 원래 이 세계사는 군인이 주도한 역사입니다. 일본도 명치유신 때까지 800년을 무사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군인들이 집권한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산업혁명과 함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민주화는 군인이 오랫동안 집권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규율이 있고 강건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또 무엇보다도 법치, 군인은 법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이 없으면 군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군인 집권 시대, 군인 집권 나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는 불행하게도 800년 동안 군인 집권이 없었고 군인은 오로지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박정희 소장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자가 군인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또 기분 나쁘기 시작을 했어요. 군인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닌 생각을 가지고, 그럼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란트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 아닙니까? 군인을 멸시하는, 여기에 또 박정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군인이기 때문에 박정희는 싫다, 군인이기 때문에 독재자다 하는 이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참 외롭게 보입니다. 박정희의 위대한 성취가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한글 전용을 한 게 참 잘못됐습니다. 한국어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명문고등학교를 없앰으로써 국가 엘리트가 성장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치 이념을 계승할 이념 정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공화당이나 유정회가 거의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정치 이념이 개성되지 않았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실수고, 그래서 오늘날 또 박정희 대통령은 외롭게 보입니다.